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임시 DJ를 맡은 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DJ 호 선생님께서 잠시 안 계셔가지고 요번 회에는 제가 이제 잠깐 DJ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옆에 저희가 이제 DJ 호 선생님을 대체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으신 지기쌤을 맞죠? 네, 네, 지기입니다. 지기쌤을 지금 초청했습니다. 예, 인사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제 이름, 별명은 네, 지기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게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차분했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기쌤 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사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먼저 사례를 읽고 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친구도 많았던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거나 저한테 장난치고 말 걸기만 해도 자꾸 짜증이 납니다. 다 피곤해져서 빨리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원래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재밌게 노는 게 즐거웠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또 그러다가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갑자기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누군가에게 칭얼거리고 감정적으로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하고 보니 정말 이상한 사람 같은데 이런 저도 적응이 안 되고 혼란스럽거든요. 집에 와서도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귀찮게 느껴져서 대답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는 착하기만 했던 엄마 딸이 변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해도 중학교 오고 난 후에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만 느껴져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같은데요. 네. 예, 혹시 지기 선생님이 원래 이 아이의 마음이, 이 여학생의 마음이 지금 좀 어떨까요? 그쵸. 사실 이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이 여학생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전에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상하다, 낯설다. 네.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럼 원래 이 또래 되면은 조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자아라는 게 생기면서 이 시기부터? 네네네. 네네. 그런 자기 개념이라는 게 조금 더 발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기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자기 개념은 네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네네네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네네네. 그런 개념이 네.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네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또래 친구들부터는 좀 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네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갖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좀 중요하다라는 그쵸. 얘기신 건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네.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혹여나 뭐 부정적인 네. 자기에 대해서 지금 친구처럼 이상하다 네네. 아니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네네. 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생기면서 네. 자기에 대한 조금 혼란과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네. 하락하고 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소 네. 좀 서먹해지는 경우가 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네. 근데 이 친구 사례처럼 이렇게 성격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건가요? 성격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사람이 보통은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이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네. 성격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정 환경 속에서 발달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기질적으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불빛이나 어떠한 네. 자극을 보면 빠르게 반응하고 좀 네. 더 접근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활발한 경우가 아, 있어요. 네, 네네. 네. 활발하고 도전하고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한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거나 네. 조금 더 이게 좀 주의 깊게 보는 타입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네. 내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앞의 경우에는 조금 외향형일 수도 있고, 네, 뒤의 그러한 경우는 내향형일 수도 있는데, 예, 예, 기질적으로 해서 반응을 잘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네. 활발하거나 그런 음, 모습을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잘 보일 수 있는데요. 아,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관계 속에서 네. 아니면 이제 주어지는 과제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조금 더 성격이 더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는 자기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많이 나온다면, 네네. 아무래도 이제 관계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춘기 시기에는 네네.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조금 변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자기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네. 했느냐가 네. 이 친구한테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사실은 반장도 하고 친구도 많았던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질적인 특성을 보면 아까 전에처럼 좀 활발했었고, 그리고 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네.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여기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네. 네. 그 어떠한 과제에 있어서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다소 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 네.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 과연 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나 네, 그런 네. 고민들이 시작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맞나? 그런 음. 고민을 더 하게 될 수는 있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사춘기나 이럴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쵸. 당연히 그래서 실패 경험도 더 많아질 거고 네네. 내가 했던 것 중에 부정적인 경험도 더 많아지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혼란이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일 네,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 사실은 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이런 고민이 사실은 혼란스러운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 저는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게,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라고 네.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굉장히 이 친구가 잘 성장하고 있는 거다. 네, 성장의 라고 볼 수도 과정이다. 있는 거네요. 네, 성장의 과정이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신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표현을 하는 거는 참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아, 속으로 네. 생각하고 네네. 난 이상한 사람이야 자꾸 그 생각에 파묻히게 되면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힘들어지니까 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네. 내가 점점 나에 대한 생각을 네.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참 괜찮아지는 걸까에 대한 어떤 희망도 있고 네.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러한 안심이 있으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거니까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 혹시 이 친구한테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까요?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계속되지는 않지만 네. 본인의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그걸 네. 접근하는 한 방법에 있어서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를 듭니다.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아까 전에 엄마 딸이 변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속으로 내가 정말 변한 걸까라는 생각도 좋지만 네. 그런 변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내가 어떻게 변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엄마가 얘기했을 때 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이 잘? 예, 지금 생각하면서 우선 친구들하고 엄마는 조금 있다 하고요. 네.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네. 갑자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스스로가 좀
나는 이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있죠, 있죠. 난 이거 재밌어. 난 이거 재밌어 하는데 네. 이 친구는 난 그건 재미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우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네. 친구들이 너 왜 그래? 너 이상한 것 같아라는 표현을 했을 때 네. 나 지금은 조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좀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라는 표현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상황에서 친구들과 좀 더 어울리고 싶은지 네. 아니면 내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조금 생각해 보면서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얘기하신 거랑 좀 비슷하게 예전에는 내가 되게 활발한 사람이었고 애들을 하고 많이 있는 것 자체가 다 좋았지만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떨 땐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고 그쵸. 혼자 있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 예. 이제 이런 나의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똑같은 모습보다는 그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조금 얘기하고 싶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고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해도 난 그거보다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네. 나는 항상 100%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 이게 나다라는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100% 내가 밝을 수는 없어요. 네. 나도 힘든 순간이 있고 네. 나도 때로는 조용히 있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밝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 처음에 이제 성격 검사 같은 거 처음 할 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고민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 처음에 이제 그 검사 받으면서 느꼈던 게 저도 맨날 내가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쩔 때는 되게 외향형 같은데 어쩔 때는 내향형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그때 그 검사의 충격이 저는 이제 외향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외향형이라고 해서 내향형이 전혀 그런 기질이 없는 건 아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외향형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내향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거를 잘 상황에 따라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맞춰가는 것도 어떠한 그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자아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가요? 자아 정체성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떠한 부분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제가 오늘은 자기 존중,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정의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까지 연관이 됐을 때 잘 발달이 되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잘 형성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이제 사례를 저희가 같이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되게 정말 나이에 맞게 또는 나이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좀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좀 줄 수 있는 팁이 있으시군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런 표현을 부모님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학생처럼 내가 정말 이상해진 것 같다. 라는 자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은 자녀가 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인식하고 너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 지금 너가 지금 조금 힘들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럽구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런 양육 태도와 그런 지지가 좀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엄마도 마찬가지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이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네, 얘기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의 얘기를 갖고 되게 심도 있는 고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고민풀이 상담소는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